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약간 돈도 그렇고 집이요. 아, 내 여자친구가 이제 한강뷰를 살고 싶다고. 성공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많은 20대 IT 개발자. 작년에 69m까지 갔었는데 올해 좀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70m는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70 못 갔어요. 불안과 걱정 때문에 다이빙 기록이 멈춘 프리다이버. 그 요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밥에 집착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남편의 밥 타령에 지쳤다는 17년차 주부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40대 가장. 심정지가 한 3번 정도 왔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저희의 도착 시간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처참한 사고 현장들을 좀 마주했을 때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를 좀 겪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생사의 갈림길에서 뛰어야 하는 소방대원까지. 5명의 참가자와 함께 7주간의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루 2번, 20분 이상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7주간의 명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 활동을 측정하는 fMRI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됩니다. 명상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을 할 건데 요 인중, 요 삼각형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인중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 여기로만 호흡을 세밀하게 느끼는 겁니다. 천천히 눈을 감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산 중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처럼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자, 21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 최대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생각이 막 번뇌망상이 들어와요. 명상 50분 했는데 막 명상 호흡 관찰하는 것은 몇 초밖에 안 돼. 망상에 빠져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힘드네. 안 되네요. 난 계속 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명상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알아차리셨거든요.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자동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끌고 와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이때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머릿속을 휘젓던 생각들이 어느새 잠잠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판단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몸 안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열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죠.
발바닥에 온전히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지금 이곳의 냄새, 멀리서 들리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풍경, 그리고 내가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몸의 감각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계속 잡념이 떠오른다면 좀 더 몸을 움직여 볼까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저희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보고 싶고 그래서. 희피님에게 아버진 가장 친한 친구였고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22년 1월 15일 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한종원님 보호자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응급실인데요. 일단 환자분 그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오셨고요. 일단 지금 심장이 멎은 상태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녀에게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저희 신랑은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상이 본인을 되게 존중하는 거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차려준 그 밥상을 딱 앉아서 먹는 게 되게 행복이고, 애들이 외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가스를 먹고 와요, 스파게티를 먹고 와요. 그럼 자기 집에 와서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누워 있었을 때 사실 방사선 치료하면 정말 기운이 싹 빠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프냐? 그럼 제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인 거예요. 아니 그냥 기어서라도 내가 해주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 되게 힘든데. 불쑥불쑥 찾아드는 그때의 서운함은 때때로 그녀를 우울의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상황이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담담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주는 미련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눈을 감고 정말 마지막에 내가 가장 미안해할 대상을 한 명 떠올려봐요. 그리고 눈을 떠보시죠. 누가 딱 떠올랐어요? 아이. 아들. 제가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계속 아팠기 때문에 아이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아이는 저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입꼬리님의 진짜 고민은 하나뿐인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였습니다. 이제 입꼬리님은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좋은 아빠가 한 번도 돼보지 못하고 내 진심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맞을까요? 네. 어떤 불안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생각을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명상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 서 있는 5 참가자들.
이번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전 마음속 트라우마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사고에 관련된 출동들은 3, 4년 전 일인데도 너무 그 분위기랑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화재 사건과 여러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겨울님. 유독 그의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한 사건이 있다는데요. 이제 아이에 관련된 출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긴 해요. 아파트 베란다에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매셨어요. 소방관 아저씨 제가 아빠 찾았어요 라고 해맑게 얘기했던 걸 기억나거든요. 숨바꼭질을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겪어서는 안 될 상황들을 분명히 이제 겪고 그거를 마음 한켠에 트라우마를 갖고 이제 계속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망각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했지만 어떤 기억은 잊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지워지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머릿속을 떠돕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때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숙소로 돌아와선 먼저 명상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어떤 얘기들을 적고 있을까요? 한 달 동안은 일지를 쓰도록 해요. 내가 진짜 삶을 어떻게 살려고 어떤 목표로 살아가지고 밑에다 일분면을 적어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내면에서. 나 그냥 이상해.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막 등등. 내가 이 촬영을 해야 되나 막 등등. 그러면 이걸 다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어로 구체화해야 됩니다. 이게 문장으로. 간단하게. 캠프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참가자들. 앞으로 7주 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에 20분 이상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온라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반가워. 그 사이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소리 명상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꽤 오래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명상을 한 30분, 40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뭔가 혼자만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소리들에 대해서 알아차려보고 나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나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출근길 오는 길이 모든 순간이 ASMR이었다. 근데 그 감각에 대한 그 알아차림이 되게 좋았고 과제처럼 습관적으로 하니까 조금씩 내재화가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명상 캠프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히피님인데요. 1년 반 가까이를 울고불고 해서 겨우겨우 매듭을 지어놓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 파내가지고 막 이렇게 휘휘 해지어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매일 과제를 하니까 이거를 잠깐 잊고 지낼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느낌?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떤 병도 생기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녀는 지금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명상 캠프를 다녀와서 7일 후가 이제 대회였는데 어쨌든 몸 컨디션은 최악으로 되었었고 그 상황에 이제 전날 고민을 하다가 나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갔죠. 근데 실수였죠.
지난 12월 중순 명상 캠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 프리다이빙 대회에 참가한 히피님. 그런데 호흡하세요. 물 위를 올라오던 중 정신을 잃은 겁니다. 조금 빨리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는 순간 이제 기절을 한번 해가지고 구조를 받았죠. 저는 나름대로 감정을 잘 바라보고 꺼내보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좀 괴로웠거든요. 그때 막 날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명상을 하는 이들 중 일부는 히피님처럼 부정적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명상 수행도 명상만으로 과하게 추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현실적인 삶, 타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적으로 그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이런 능력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개인의 그 심리적 체험, 심리적 상태에만 매몰돼서 이게 오히려 건강한 삶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병리를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나게 하면은요, 이 트라우마를요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피님도 명상 캠프 이후 겪었던 고통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엄마가 좀 아프셨는데 나나 엄마나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했죠. 행동을. 그걸 계속 파고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네 지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아팠던 것들이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완화되고 있는 게.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거의. 지금은 엊그제 운동하고 온 근육통밖에 없거든요. 생각에 고리를 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온몸을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날, 5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7주 동안 찾아 헤맨 그 답을 모두가 찾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편안할 때 나오는 낮은 알파파라든지 세타파 이런 것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파수에 따라 4가지 뇌파로 나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파도 더 이제 붉어지고 세타도 증가했어요. 7주간 명상 훈련을 하고 나서 이완이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릴렉스된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를 챙겨야 아이들도 챙길 수 있고 남편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오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던 입꼬리님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욱님 같은 경우에는 명상하기 전 델타파가 이제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한테서 좀 많이 나오는 과도하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델타파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알파파가 전두엽 쪽에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깨어있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생각하면은 가슴이 좀 먹먹한데 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뭘 알아 그랬는데 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는
한 명을 놓친 거에 대한 되게 죄책감이랑 그 상황이 되게 저를 지배했던 거거든요. 진짜 1, 2분이라도 조금 일찍 도착했으면 좀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죄의식을 갖고 있던 저란 사람한테 이제 제가 용서를 빌면서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네. 명상을 하면서 이제 한 발자국 계단을 올라가는 제가 되었던 기분이었어요. 소방관 겨울님은 코르티솔 호르몬에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 호르몬은 기상 직후 그 양이 증가했다가 1시간 내에 다시 떨어져야 정상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박찬현 참가자가 가장 전형적인 명상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대응 기능이 소진된 상태. 우리가 자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코티솔의 상승이 30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주황색 선처럼 정상적인 코티솔 각성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응 기능이 소진되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 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이후 뇌에도 어떤 변화가 포착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참여자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러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합하는 뇌의 영상소견의 변화들도 나타났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억나시죠? 평상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뇌 상태인데요. 이때 우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생각에 잠기죠. 그런데 이 부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후측 대상 피질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주요 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활성화되는 부분이 줄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부분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여기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어떤 내적인 괴로움이라든지 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것과 좀 관련이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측면 쪽에 전전두엽하고 또 측면 쪽에 두정엽이 우리 뇌에서 집행통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고의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뇌 영역들입니다. 이 부분의 활성도는 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심리적인 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모두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단 걸 알아차리셨나요? 그럼 크게 호흡 한번 해보세요.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루 20분. 책상이든 침대든 어디든 좋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